8월 첫째 주 주택시장 어떤 변화가 있었나? 네, 한국부동산원이 8월 7일 그 부동산 시장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시장 특징은 서울과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폭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지난주보다는 약간 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예상을 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승폭이 더 둔화될 거다 이렇게 저도 예측했는데 8월 첫 주 들어서 상승폭이 조금 커졌다는 점은 사실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가 좀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세 가격 상승세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값과 집값의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다. 근데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지방의 전세 가격이 그 일부 지역, 그러니까 이제 부산이나 울산, 경북,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약간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의미한 바가 있어서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서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서울 지역 중에서도 강남, 서초보다는 송파구 그리고 송파구에 인접하고 있는 강동구와 광진구의 집값 상승폭이 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이채롭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재건축, 신축, 역세권, 학군지 위주의 상승세가 크다는 점에서 아마도 이제 이사철 상승기를 앞두고 일부 실수요자가 움직인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전세대란 경기도뿐 아니라 지방도 시작됐다. 이렇게 지방 도시에서 특히 전세 가격의 변화가 왔다. 좀 전에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전세는 매매에 선행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방, 특히 보면 부산, 울산, 이제 그리고 전북과 경북 이런 지역의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는 오르는 것이다. 또 전세는 매매에 선행한다. 이런 측면을 본다면 이제 지방도 매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 이런 분석은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과거의 그 상승 패턴을 보면 강남이 오르면 우리가 이제 마용성 오르고 금광구 오르고 노도강 이런 얘기는 많이 썼잖아요. 결국 강남이 오르고 나면 과천과 판교가 올랐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 경기도와 인천으로 확산이 되고 그리고 천안 아산을 넘어서 세종, 대전, 이제 부산, 대구로 확산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부분 알려진 상승 패턴, 상승 경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드디어 지방의 전세 가격 하락이 멈추고 상승세로 이제 몇몇 군데에 불과하지만 이거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굉장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확장해서 해석을 한다면 이제 내년 정도 간다면 이제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집값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좀 더 커졌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흔드는 추가 대책. 정부의 다음 안수는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급 확대예요.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한 세 가지를 얘기를 꺼냈거든요. 첫 번째는 소위 공공유휴부지를 활용을 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우리가 보면 뭐 동사무소라든지 의료원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했거든요. 지난 정부 때 이런 것들을 용적률을 높여서 여기에 공급을 그리고 공급도 공공주택을 분양하겠다는데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리풀이라든지 창동 역세권, 뭐 가재울 이런 지역의 역세권의 미니 신도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지역의 개발들이 뭐 유유부지죠. 이런 것들이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는 상기 신도시는 속도전을 펼 것 같아요. 근데 상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용적률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두 번째는 수요 억제 정책은 여전히 나올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투기 수요, 다주택자 수요를 줄일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세금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공정가액 시장 비율이라든지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는 내년 5월까지 유예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몹시 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 보호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정부는 아무래도 보금자리라든지 생초자 이런 쪽의 주택도 좀 이번에는 뭐 80%에서 70%로 LTV를 줄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규제를 했었는데 이게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오히려 공급 확대 정책이 또 공공 지원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조금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은 커져요. 그러니까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 투기 수요나 다주택자 수요를 막는다면 이거는 시장 안정에는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